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0일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훈의 헤드쿼터. 오늘부터 지금 아시아투데이 방송이 6시, 오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늘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찾아뵙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개편을 시작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6시에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수요일은 고성국 주필이 진행하는 주필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송국권 본부장, 전 연남일보 서울본부장이 지금 진행하는 송국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6시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6시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아투, 도대체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어떤 것을 보도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경자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박경여 스패너님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고요. 이경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투 이종근 실장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6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십사 하고 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르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제가 오늘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톱 기사부터 해보죠.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톱은 의협 18일 네 번째 총파업 기어이 환자를 벌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사협회가 사상 네 번째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의학분업부터 시작된 총파업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어지고 있죠. 2020년 집단행동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총파업을 했죠. 지난 6일 서울의대와 병원이 파업을 선언한 것과 맞물려 정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의협이 회원 대상 조사 결과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회원 90.6%가 강경투쟁에 찬성했다고 하고요.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73.5%에 달했다라고 하면서 18일부터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날 임현택 새로운 의협 회장이죠. 임현택 회장은 정부 여당이 정권 유지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고질적인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 하에서 수십 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심지어 의료계를 공공의 적으로 악마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민을 위해서 헌신 의료계가 수십 년간 그야말로 헌신만 해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고 있나요? 의협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되고 고질적인 저수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문제는 정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또 전공의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 지금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리고 전공의가 받는 최저임금 보다도 못한 그런 임금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많은 그런 지금 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서 필수 의료 항목 부분과 관련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요. 저수가 문제 역시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의료계는 과연 헌신만 해왔습니까?
4번에 걸친 총파업이 지금 헌신만을 위한, 그러니까 국민의 봉사하는 삶만을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왔는지요? 정부가, 역대 정부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인력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낮을 뿐더러 기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 중진국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충원에 대해서 저항 없이 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어느 지금 의료계가 의사들의 증언을 한다고 해서 파업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원점 백지화하라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백지화하면 이 의료계 여러분들은 그러면 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의료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의료계 스스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철밥통을 지키려는 거 다 압니다. 그저 백지화하고 올해만 넘기자. 올해만 넘기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고요.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내후년에 얘기하자고 해왔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료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장 복귀하십시오. 당장 복귀하고 복귀한 후부터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5월 31일은 지금 내년에 올해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미 내년도 모든 대학의 증원 인력을 다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이거죠. 감히 정부가 의사들을 거역해? 의사들은 아까 역대 어느 정부도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의 주장입니다. 이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의 지금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의사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지금 회장이 여러분들의 지금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장 평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지적 수준을 갖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글쎄요, 부끄럽지 않으신가 보죠. 저는 의협회장을 보고 의사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뱉어내는 표현들과 그가 짓는 태도와 그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과연 헌신을 하는 의사의 상징이고 보편적인 그런 대표성을 갖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북송금 1심 유죄와 관련된 오늘의 사설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화영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묻습니다. 과연 지금 이화영 재판의 결과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그때 판사가 당신이 지사로 있던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서 사례금이었다. 그것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금 당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말을 좀 하십시오. 말을.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불리한 거는 입국닷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태도입니까? 그것이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지금 태도입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금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도리어 저는 부끄럽습니다. 떳떳하다면 대답을 하십시오. 떳떳하다면 반론을 피십시오. 떳떳하다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자기의 부지사가 9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8년형이 지금 그 뇌물이라든지 혹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화부지사라는 공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밑에서 쌍방울이라는 그룹에 20년 동안의 그 김성태와 조폭 출신이라고 본인들도 민주당도 얘기하더만요. 그 조폭
출신과 형 아우하는 사이로 법카를 갖다 쓴 자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자신의 어떤 부지사가 그런 식의 뇌물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받아서 처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쌍방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오늘인가 어저께 그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어떻게 평화부지사의 말은 다 믿지 아니하고 조폭 출신의 기업가의 말을 믿냐고. 이보십시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두 사람은 20년 동안 형 아우하는 사이였어요. 이화영이란 자는 그 김성태의 빨대를 꽂고 20년 동안 빨아먹었어요. 그 가장 최근까지도 이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내연에 관계에 있는 문모 씨를 그 직원인 양 채용시켜서 거기서도 돈을 빨아 드셨습니다. 평화부지사를 한 이후에도 쌍방울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법카를 제공받고 그 법카 자신 집에서 냉장고도 샀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 다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여러분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그런 자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지금 당대표를 부끄러워해야지요. 그런데 갑자기 김성태는 조폭이고 이화영은 부지사라고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일관되게 하세요. 일관되게. 둘을 함께 묶어서 칭찬하거나 둘을 함께 묶어서 비판을 해야죠. 자, 사설 읽다가 갑자기 또 흥분했네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지요. 동이맘님, 퍼피앤유님, 시간 변경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퍼피앤유님, 예리한 눈평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더 들어올 수 있게 홍재손님도 저 자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흑흑흑.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빨리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에 따라 유튜브가 이것을 전면에 또 내세워 주시고 합니다. 내세워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하고 있구나. 또 이종훈의 HQ가 하고 있구나 라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북송금 이재명 수사도 박차 가해야 맞습니다. 박차를 더 가해야 되겠지요.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3자 뇌물죄 여부와 관련돼 전국을 강타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치적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가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한다. 법원도 재판을 지연해서는 안 될 것임은 물론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구속 여부를 정하시고 빨리 기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이미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회부시키지 않았습니까? 같은 건입니다. 물론 그때 세 가지의 건이 있지만 그 당시에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선고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 부분 다 정리가 됐거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즉 이화영의 말은 믿을 수 없는데 김성태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성태는 처음부터까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화영은 상황에 따라 말이 흔들린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감정상 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5명이 모두 다 지금 기소가 됐고요.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의 수혜자,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재명을 초청해 주세요. 셀프 초청을 한 사람입니다. 이미 증거 다 공문으로 나와 있고요. 또 증언이 이화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쌍방울의 김성태, 그다음 방용철,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익명, 그러니까 이름을 댈 수 없는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다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 역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어떤 방북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어떤 그런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화영을 통해서 실현시킨 주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요. 자, 원더우먼님, 종번들은 감방에, 수혜자는 당대표. 그렇죠. 당대표는 입국 따하고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쌍방울이 왜 돈을 보냈는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두 기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은 오늘의 작전 명령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의 작전 명령에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단독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얘기야.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유튜브에서 들으셨을 테고요. 김정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숙을 왜 보냈을까? 당연하지요. 김정숙이 가고 싶다고 해서 보냈지요. 김정숙이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연수산으로 등록된 모든 곳들을 전부 다 가지 않았습니까? 48회나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타지마를 보고 싶다라고 욕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야 아이고 끽소리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또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원래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자기가 가락궁의 왕 행세를 하고 싶었고 당연히 지금 김정숙은 가락국의 왕비로 등극시키고 싶었겠죠. 가락국은 뭡니까? 즉 금관가야입니다. 김수로 왕의 어떤 신화가 있지요. 자, 그 금관가야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고 또 김정숙은 왕비로 등극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야욕의 단초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원래 금관가야, 즉, 이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소로의 그런 그 신화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해시가 나섰습니다. 자, 김해시보라는 곳에, 810호, 김해시의 시보입니다. 김해시가 만드는 그런, 지금, 이 홍보죠. 김해시보를 보면, 2017년 3월 13일, 김해시, 인도와 교류 활발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와 인도 아요디아 시는 지난 2000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듬해인 2001년에 수로왕과 허왕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건립해서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허왕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무 기관은 김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바로 유피주입니다. 우리의 김해시와 상대하는 그런 그 상대의 직위는 차관입니다.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016년 9월에 인도 유피주에, 그러니까 아요디아시보다 그보다 상급 이 지자체가 바로 유피주입니다. 이 유피주에 세갈 차관이 방한해서 김해시를 방문합니다.
인도 아유디아시 허황우 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 설계 공모를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되고 있지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인도의 아요디아시의 우리나라 파트너는 김해 씨구나. 그리고 인도의 지금 허황우와 관련돼서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차관이구나. 인도의 유피주 차관입니다. 주 차관과 김해 시장이 서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파트너로 해서 서로 방문도 하고 해왔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김정숙이 갔다는 기념공원 있죠. 그게 리모델링 한 거구나. 이미 기념공원은 있었구나. 그리고 기념공원의 기념식은 김해시장이 맨날 왔다 갔다 했구나. 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쿠키뉴스죠. 쿠키뉴스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해시와 인도 허황우 인연 있는다. 2023년 3월 14일 기사입니다. 즉, 여기서도요, 인도에 지금, 우리의 김해의 수로 왕릉과 수로 왕비릉을 찾아온 사람이 어느 급인지를 보시죠. 인도 대사 부부입니다. 야미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 부부와 주한 인도 문화 원장이 바로 김해를 방문해서 수로 왕릉과 수로 왕비릉을 참배했다는 기사입니다. 제가 자꾸 이것을 계속 추적하는 건 김해 씨의 파트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누가 왔느냐는 거예요. 인도의 총리와 대통령 부부가 우리 김해를 찾아와서 허황후와 그의 남편 김수로 왕의 왕릉을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런 기사 아무도 또 안 나옵니다. 고작해야 인도 대사를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부인께서 저기 갑자기 전용기를 타고 아요디아시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인도의 이 방문자가 누구냐를 찾아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대사 부부가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경남 메일 기사입니다. 김해시 인도 옛 부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2023년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인데 6월이 되면 김해시 가야 테마파크 일원에서 인도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인도 전통 요가가 있고 호흡 명상 인도 예술을 볼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 역시 우타르 프라데시주, UP가 우타르 프라데시라의 약자입니다. 이 1999년부터 계속 아요디아시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김해시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이곳에서도 역시 김해시가 인도의 아요디아시 주와 서로 카운터파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개의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죠. 이 김정숙이 체면도 없이 또 인도에서 정말 선물로 준 그런 사리를 사려 깊지도 않게 다 잘라갖고 그 다음에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인도 사람들을 경악해 했던 그 행보가 과연 걸맞는 행보였느냐.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정숙이 딱 오니까 인도의 그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장관이 오셨어도 너무너무 뜻깊은 행사를 영부인께서 직접 오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이 안 맞는 그런 행보였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자신들은 분명히 장관을 지금 초청을 했기 때문에 장관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구리 꾹꾹 찌르면서 우리 영부인이 갈 테니까 초청장 빨리 보내줘 하니까 초청장을 모디 총리 이름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온 거 아닙니까? 9일 전에 이제 초청을 했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김해시장이 가던 행사였다는 겁니다. 매년 김해시장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 날아간 거죠. 이유가 뭐죠? 보고 싶었기 때문에 타지마할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이 역사를
하면서까지 가야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핑계로 가야의 어떤 역사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2017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 복원 지시 본말의 전도. 한겨레 신문까지 이렇게 지금 문재인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합니다. 지난 1일, 즉 2017년 6월 1일입니다. 2017년 6월 1일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문재인이 5월 10일,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한 달쯤 전에 당선이 되지요. 투표일입니다. 5월 10일은. 그래서 투표해서 당선이 되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난 그 다음 6월 6일 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예요. 어떤 지시? 가야를 복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신성시해라. 완전히 만들어라. 판타지로 만들어라. 이런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역사는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사료와 남아있는 실증적인 그런 이 자료 또는 증거들, 유물들을 갖고 기초 작업부터 닦아나가면서 역사학자들이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실증되지 아니한 자료가 없는 유물이 닿지 않는 증거로서 여러 학자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검증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가야사가 복원되고 말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김해를 중심으로 태어난 그런 가야를 복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겨레 신문 가야사 복원 지시 본말의 전도라는 기사에서 맨 처음 첫 번째 리드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건 불통이다. 그의 지시는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킵니다. 100대 국정과제예요. 어떤 역사를 복원시켜라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역사 고고학계의 반응이 불통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게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아니 뭐 고대 일본 역사에 영향을 미친 가야사 연구의 심화 확대 해야 된다.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뭐 국정과제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고 역사의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학계는 현 정부가 그토록 강제한 소통이 역사 분야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묻혔다라는 당혹감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국정 최고 권력자가 학자들과 가야사 실상을 대화하지 않고 연구에 나아갈 방향을 지목해서 정책으로 삼으라고 주문했다. 이거는 누가 했어요? 히틀러가 했습니다. 히틀러가 뭘 했습니까? 자기네 이 독일인들의 그 혈통을 아리안족이라고 하면서 순수 혈통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어왔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바퀴벌레에 불과한지 역사학자들에게 역사를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신화들이 마치 역사인 양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 문화, 가야 역사를 100대 과제, 그러니까 가야 역사를 복원하라라고 지시하면서 그게 국정과제라고 떠들어댄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시대탐문 김기철 기자의 시대탐문에 주보돈 교수가 말하는 가야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의 광풍입니다. 자, 대통령이 가야사를 잇대자 하이에나처럼 뛰어들었다, 덤벼들었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자체 45곳이 정부 예산 노리고 연구자들까지 과대, 포장, 왜곡을 하고 있다.
학술 연구보다 토목공사로 흘러서 무덤 발구도 쇼하듯 이루어졌다. 정치가 망가뜨린 슬픈 가야다. 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화제로 추진한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신라 가야사 연구자인 주보동 경북대 명예교수가 개간 역사 비평 좌파에 가까운 그런 개간지죠. 최근호에 가야와 무관한 지자체까지 45곳이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연구자까지 직접 나서서 지자체 구매에 맞추려고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가야사 복원이 토목공사 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아니 토목공사 사업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 좌파들이 이명박 정부의 지금 그 4대강 사업을 토목공사라고 얼마나 폄훼하면서 광풍이 분다라고 그것을 지금 그 비판을 하고 반대해 왔습니까? 그런데 가야사 복원이라는 것에 자그마치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간 결과 그저 땅 파고 역사를 왜곡한 그런 그 현장만 있었다는 거지요. 2017년 8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월 달에 들어서고 3개월도 안 돼서 국회에서 가야사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주보동 교수 학자의 양심을 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정치 쇼였다고요. 그 회의는 가야사 복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하는 자리였는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50명이 넘는 정치인이 앞자리를 차지해서 매스컴용 사진만 찍고 빠져나가고 학술회의는 그냥 들러리 쇼에 불과했고 발제자들은 예산만 받으며 가야사 연구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 해소되기라도 하는 듯이 서로 앞장서서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정치 쇼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주하는 가야사 예산 아까 제가 수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4개 지자체만 3조 원이 당시에 추진됐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2월에 똑같이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경쟁의 역사 만들기 된다. 우후죽순 사업 우려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삼국시대 때만 기록이 됐느냐. 삼국유사, 삼국사기. 가야사를 뺀 건 음모였다. 사국시대가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정말 사이비 유사학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가야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삼국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가 더딘 건 맞습니다. 연구 더 해야 되지요. 하지만 역사는 어떤 것이지요? 남아있는 그런 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유물과 일치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증거들이 학자들에서 검증되면서 하나의 역사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료가 부족한 그만큼 우리가 가야를 폄훼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사료가 다른 삼국에 비해 삼국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역사가 계속 연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료가 없는데 그 사료를 만들 수도 없고요. 나오는 유물들은 모두 다 이건 무슨 가야의 어떤 유물이다 라고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가는 사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가 바로 가야였다고 일본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임나일본부를 마치 사실이냐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가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가락종친회에서도 사실은 우려를 표명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만들기가 너무나 자행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한뉴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정부 국정과제 가야사 복원 부실 집행 사업의 표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언급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예상 증액과 미집행이 반복되고 있었다 라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이게 2021년 기사입니다. 특히나 학자들이 가장 최악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2020년에 행한 국립중앙박물관, 무려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이게 한국문화재청이 주체가 됐었겠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으로 개최된 가야본성 칼과 현이었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가야계인지 신라계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유물들도 몽땅 가야계라고 소개하거나 사료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설명문에 전부 다 넣어서 전설과 판타지를 역사적 사실인 양 포장했다 라고 학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질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렇게 역사의 정치를 개입시켜서 한판 쇼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야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증폭하고 판타지로 만들고 쇼를 벌이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문재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바로 히틀러처럼 히틀러가 자신의 민족의 우수성을 역사로 만들어서 유대인을 탄압했듯이 뭐를 탄압하진 않았지만 지금 문재인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노무현의 정치적 고향인 김해일원의 가야를 마치 정말 그러니까 사료도 없으면서 삼국시대에 견주어서 사국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 정치쇼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타지말 보고 싶어하는 김정숙을 아유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화왕후보를 그렇게 기리면서 가락국을 높이 띄워라. 높이 띄워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국정과제를 얘기했던 그런 가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정치가 역사에 개입했던 그런 사례를 아주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그런 표본이 됐고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왕비로 등극시키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진성준은 가끔 아주 이 천기를 누설해요. 어떤 천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정숙이 아요디아에 간 건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간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김정숙은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왕, 문재인 왕국의 여왕, 문재인 왕국이 아니라 김정숙 왕국이었다는 겁니다. 김정숙이 그래서 이 진성준이 바로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왕과 같다고. 여왕의 행보라고.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은 가야를 그렇게 부각시키고 자신 둘을 여왕과 부왕으로 부군으로 격상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의 실정, 문재인의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수조 원의 이 낭비, 가야국을 마치 자신 그런 삼국과 같은 그런 국가였다고 역사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국가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저는 추가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어떠한 정부의 대통령도 이제는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문재인의 혐의를 드러냄으로써 저는 꼭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명령이었습니다. 호화 단독 회의의 비밀을 밝혀라. 문재인, 김정숙을 가야에
여왕으로 등극시키려 했나라고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김정은 남매 윤 대통령 잘못 건드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오물풍선 얘기입니다. 김정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2주간에 걸쳐 약 한 1,600개가량 지금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대북 전단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똑같이 대북 전단에 들어간 그런 우물덩어리처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북 전단을 보내는 대북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만 보낸 거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류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대북 풍선을 날리거나 페트병에 계속 쌀과 그다음 USB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시비를 건 겁니다. 그렇다면 대북 시민단체가 만약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오물풍선을 안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물풍선은 사실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왜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하냐 하면요. 오물풍선은 사실은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실험이요? 무게가 다 달라요. 전국에 보내는 1,600개가 똑같은 그런 그 무게와 똑같은 크기의 풍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들은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우리가 보내면 몇 월 몇시 어떠한 바람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지금 무게의 어떠한 규모의 풍선을 보내면 어디까지 가고, 그리고 또 지금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것들을 다 데이터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대남 도발 내지는 대남 그런 이 국지전이나 실질적으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유효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핑계를 대고 지금 열심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말이지요. 이들은 지난주에는 풍선만이 아니라 GPS 교란과 방사정포 이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도발을 전면적으로 감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수천 개의 풍선을 한꺼번에, 그리고 여기에 드론까지 함께, 그리고 무인 폭격기까지 함께, 그리고 여기에다 방사정포까지 함께, 이것들 동시에 저들이 보낸다면 우리의 방공망이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드론은 드론대로, 풍선은 풍선대로, 그리고 무인 그런 이 전투기, 무인 전폭기는 전폭기대로, 또 마지막으로 방사정포까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타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대북전단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들은 언제나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도발 강도를 계속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다 대고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건 우리 남북 문제가 우선돼야 되고 북한을 우선적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자신들의 존재의 그런 어떤 이 확인을 위해서 도발 강도를 늘 4년마다 높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고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하나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사실 국민들은 짜증이 나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우리는 쌀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당장 북한 주민들이 받아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가축들의 그런 변과 인분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저들의 어떤
진짜 만행을 분노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분노하겠죠.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아이고 정부가 이것을 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을 왜 자제시키고 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이걸 지금 북한은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지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공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먹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정찰 위성이 실패한 것이 사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학습 소조라고 하죠. 아주 셀 단위로 학습을 하죠. 지금 우리 위대한 수령 김정은 수령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저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습의 일환으로 정찰 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우주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선전을 해댔어요. 우주에 우리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우주에 이제 뛰쳐 들어가서 우리 북한의 어떤 그런 이상을 우주에 실현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어떤 환상, 우주 사업에 대한 어떤 우주 공작에 대한 어떤 환상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거든요. 근데 정찰 위성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 된다, 안 됐다라는 것을 덮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물풍선을 지금 계속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랬죠. 잘못 건드렸다. 누구? 윤석열 정부 원칙 빼면 시체입니다. 지금 아까 그 의사협회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역대 어떤 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가 없습니다. 전부 흑자 예산으로 해서 펑펑 퍼주려고 예산을 늘립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달랐습니다. 건전 예산.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펑펑 퍼주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역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북 문제 역시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요?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거기에 상응해서 선물을 주겠지만, 북한이 그것과 역행을 해서 도발을 한다거나 또 남한에다 대고 비방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벌을 주겠다. 상과 벌을 뚜렷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벌을 뚜렷하게 한다는 건 원칙을 지키겠다는 얘기고요. 게임의 룰을 제대로 정립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이 뺨을 때릴 때 퍼주기를 하고, 저쪽이 어퍼컷을, 복부를 가격할 때 또 퍼주기를 하고, 저쪽이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소각시켜서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저쪽이 우리의 재산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무너뜨리는데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아이고 참 배려가 많은 지도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쪽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아이고 김정은은 믿을 만한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 그 사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도 아이고 허허허허 웃어대면서 그저 평화, 대화. 게임의 룰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걸 재정립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대가
잘하면 상을 주고 상대가 못하면 벌을 준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오물풍선을 너네가 하면 확성기를 재개하겠다. 오물풍선을 또 하면 확성기의 시간을 늘리겠다. 오물풍선을 또 보내면 확성기를 서해안에 해서 더 멀리까지 보내겠다. 고정식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지 않고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에 나서게 하는 단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그 정권이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라고 보고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인질들은 오랫동안 인질에 그런 갇혀 있고 모든 것들을 인질이 하는 행위나 행동이나 인질의 말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 인질 편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질을 빨리 인질의 얘기를 들어라라고 바깥에 있는 자신을 구하려는 그런 정부에다 대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인질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빨리 석방시키라라고 도리어 주장을 하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좌파 정권들에 의해서 북한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런 이 흐름이 너무나 역력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아이고 북한에 더 퍼주세요. 북한이 도발 못하게 우리가 지금 더 지금 북한에다 대고 유화책을 해야 되고요. 더 지금 개방을 해야 되고요. 더 우회적으로 800만 달러 더 돈을 퍼버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북한은 도발하지 않고도 위협, 협박만으로도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폭이라든지 마피아라든지 폭력 집단에 늘 이렇게 조공을 바치듯이 그들이 협박 한 번만 하면 아이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저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 옆구리 꾹꾹 찔러갖고 아이고 우리 김정은한테 제발 좀 잘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의 참모들,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면 똑같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에 16명의 그 집단, 그러니까 참모 집단들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문재인은 김정은 편에 서서 늘 트럼프 정부에게 김정은한테 무엇을 해달라 김정은의 입장에 있어서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문재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을 이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떼어놨다라는 내용이 접혀져 있습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 맞아요. 이정훈 선생님, 스톡홀름 증후군과 리마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구마꽃님, 북한이 돈이 떨어졌나 봐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호응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을 세우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남남 갈등을 경계를 하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종북 집단을 이 기회에 드러내게 하는 것, 종북 주장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물풍선, 물론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 비열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식의 저열한 지금 도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요구대로 들어주고 북한에 지금 퍼주기를 하고 북한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대북 전단을 하는 사람들을 문재인처럼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받게 한다? 이것에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테러 집단이 테러를 통해서 얻어가는 건 무엇일까요? 테러 집단이 지금 의도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자기들을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테러 집단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테러 집단의 의도에 휘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테러 집단의 그야말로 실상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더 이상 테러를 못하게끔 우리가 강하게 보일 것입니까? 강하게 보인다는 건 음전을 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선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늘 되풀이되지만 우리가 강해져야지만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비대칭이라도 그들의 핵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때만이 평화가 옵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첫 번째 기본적인 스텝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2년 동안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 압니다. 포퓰리즘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퍼주게 하고 국민들한테도 퍼주게 하고 이런 포퓰리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을 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늘려서 퍼주기를 하고 북한에다 대고 아이고 배려심 많은 동정심 많은 그런 김정은이라고 칭송하면서 또다시 굴욕적인 굴종적인 그런 남북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김정은 남매 윤 대통령 잘못 건드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슈를 다루어 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5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미님, 운운에게 계속 사탕을 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이미 버릇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요. 그냥 그 단순한 어떤 조폭을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테러 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벌써 돈이 떨어졌지요. 얼른 저녁 먹고 고 박사님 만나러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곧 고성욱 TV가 방송이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나미님, 분위기가 조만간 붕괴될 듯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금숙님, 지지율 통계 못 믿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6시로 댕겼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도 계속 고지를 했지만,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이 방송을 지키는 지킴이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지킴이 분들입니다. 내일도 6시에 뵙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혹시나 좋아요 깜빡하고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6월 10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내드리는 이종근의 HQ 시간을 닫겠습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